만성위염은 만성표재성 위염이 있을 수 있겠고요. 만성위축성 위염, 장상피화생은 영구적인 위점막 손상이 오게 되고 암을 발생시키는데 영향을 끼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위염이라는 것은 어떤 자극이나 염증이 지속적으로 위에 생기는 건데요. 위 급성염증은 염증이 생겼다가도 이제 회복돼서 정상적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만성위염은 위 점막의 재생 속도보다 손상 속도가 더 빨라서 재생 속도가 손상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게 되면 영구적인 위 점막에 손상이 오게 되고 위 점막이 점점 얇아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위산 분비가 감소되어서 영구적인 위의 이상 상태가 지속되는 것을 만성위염이라고 합니다. 네, 만성위염의 형태는 분류법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먼저 만성표재성 위염이 있을 수 있겠고요. 만성표재성 위염은 염증이 위 점막에만 국한되는 경우고 쉽게 회복되고 별다른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별 이상이 많이 크게 있는 건 아니구나라고 생각해 주셔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우리가 많이 접하는 것이 이제 만성위축성 위염인데요. 만성위축성 위염은 젊은 분들에게도 발생하기는 하지만 주로 65세 이상 나이가 많으신 분들에게 발생하고요. 점막의 어떤 재생 속도보다 손상 속도가 빠를 경우에는 영구적으로 위 점막이 점점 얇아지게 돼서, 원래는 내시경 검사를 하게 되면 위 점막이 소고기 모양처럼 붉은색을 띠거든요. 그런데 만성 위축성 위염이 오게 되면 위벽이 약간 하얗게 보이게 되고 혈관까지 보이게 됩니다. 이런 위축성 위염이 오게 되면 위 점액이라든지 소화 물질의 양이 감소하게 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속쓰림이나 위장 증상 같은 것들이 생길 수가 있겠죠. 장상피화생은 이러한 위축성 위염의 단계를 지나가지고 이 위 점막이 손상이 되게 되면 이제 새로운 세포로 우리가 교체가 되게 되는데, 장상피란 말은 그 말 그대로 위 속에는 위상피가 생겨져야 되는데 위상피가 탈락된 자리에 하부에 있는 장상피의 모양의 세포들이 생겨서 위 점막을 구성하게 되죠. 이렇게 되면은 위산 분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떨어지게 되고, 위축성 위염이 있는 경우에는 정상인 사람보다 위암 발생률이 6배 이상 높다고 하고요. 장상피화생이 발생하면 10배 이상 높게 생긴다고 합니다. 만성위염을 정의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헬리코박터 파일로리라고 하는 세균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보통은 위 속의 환경은 산이 많아서 세균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이 헬리코박터 파일로리라는 균은 위 속에서 살면서 증식하게 되고 몸 안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치게 돼서 이 감염이 만성위염의 가장 큰 중요한 원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외에는 이제 약물, 우리가 흔히 먹는 아스피린이라든지 진통제라든지 여러 가지 모든 약물이 다 위험의 원인이 될 수가 있을 거고, 스트레스, 또 술, 담배, 짠 음식 이런 것들이 모두 복합적으로 위험을 일으킬 수 있는 원인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헬리코박터 제균 치료가 중요하고요. 이 헬리코박터 제균 치료는 2주 정도의 약물 치료를 통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한 두세 종류의 항생제를 사용하게 되고, 그거 외에 위액 분비 억제제 같은 것들을 같이 조합을 해서 약물군을 이용해서 사용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 치료에 문제점이 있는데, 이 약을 2주 동안 치료를 했을 때 한 75%에서 80% 정도의 환자분에게서 완치를 가지고 올 수 있고요. 만약에 1차 치료에 실패하게 되면은 우리가 2차 치료를 하게 됩니다. 2차 치료는 약을 재조합해서 사용하게 되는데요. 아쉽게도 이 2차 항생제를 사용하였을 때도 치료율이 100%가 되진 않아요. 그래도 1차, 2차 합치면 거의 한 80에서 90%의 환자들은 치료가 되기 때문에 치료를 권유하는 편이고요. 두 번째는 이 치료가 완치되고 난 다음에 재감염이 되었을 경우가 많습니다. 이 재감염이 되는 원인은 뭐냐면 우리나라 전통의 식문화하고도 많이 관계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찌개나 여러 가지 음식을 먹을 때 같이 숟가락, 젓가락을 대는 문화가 있거든요.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헬리코박터균이 퍼질 수가 있기 때문에 비공식적인 보도로는 저희 나라 국민의 절반이 헬리코박터균의 보균자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헬리코박터균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모든 환자가 제균 치료를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병적인 상태가 왔을 때, 만성 위축성 위염이나 장상피 화생이나 위궤양 같은 것들이 생겼을 때는 제균 치료를 적극적으로 하시는 것이 건강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위염이 그냥 위궤양이나 위암으로 발전하는 것은 아니고요. 특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서 위염이라도 그 상태가 많이 심하거나 넓은 부위에 많이 퍼져 있다거나 했을 때는 위암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높을 수가 있겠고, 역시 위암에 있어서도 헬리코박터 파일로리라고 하는 균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서 제균 치료가 필요할 수 있겠고요. 그 외에 노화, 스트레스, 술, 담배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암을 발생시키는데 영향을 끼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대상포진과 만성위염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병원에 오시는 게 좋지는 않겠지만 옛날에는 무병장수라 그랬거든요. 병이 없어야 오래 살고 좋게 잘 지낸다고 했는데 요즘은 일병장수라는 말도 쓰기도 해요. 한 가지 병이 있어서 병원을 자주 다니시다 보면 어떠한 병이 더 많이 진행되기 전에 찾아낸다든지 이러한 것들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병원에 오셔서 상담을 하시면 저희들이 도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몸이 불편하시고 어려운 점이 있을 때는 전문가를 방문해 주시면 항상 좋은 관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 많이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